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회 3과목 41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컴퓨터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컴퓨터의 발전 1세대부터 있죠.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는데 2014년 1회, 2회 때도 각 세대별 특징들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한번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애니악부터 있죠. 애니악. 그 다음에 애드삭이 있습니다. 애드삭. 그 다음에 유니박이 있죠. 유니박. 그 다음에 이제 애드박이 있습니다. 애드박.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했던 방법이 악삭박박 이렇게 기억했던 거 기억하시죠? 악삭박박. 이 애드삭을 기점으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애드삭을 기점으로. 애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폰 노이만이 처음 고안해낸 기술인데 이 애드박에 가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시키고 또 이진법도 고안해낸 게 애드박입니다. 아무튼 애드삭을 기점으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기술이 도입되고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여기 나오네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이다. 그래서 애니악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장이기 때문에 이 애니악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다. 13년 2회 때도 한번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퍼지, 패턴 이런 것들이 5세대였죠. 5세대. VLSI, 초고밀도. 고밀도, 베리라지 초고밀도죠.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처리 이런 것들은 3세대에 개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41번에 1번 애니악은 내장 방식이 아니라 외장 방식을 도입했다. 42번 포트에 대한 문제도 1, 2, 3회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병렬과 직렬 계속해서 1, 2, 3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렬하면 우리는 프린터를 연결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프린터. 또 병렬 말고 직렬이 있었죠. 직렬에는 한 번에 한 비트만 전속을 한다. 근데 얘네는 8비트를 전속을 하니까 병렬이 맞죠. 대표적인 게 프린터다. 그런데 마우스 모뎀은 직렬입니다. 한 번에 한 비트씩만 전송하는 직렬이 마우스 모뎀이고 병렬하면 우리는 프린터를 연상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요즘에는 또 USB에 연결시키는 방식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USB는 127개까지 연결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USB에다가 프린터를 연결시킨다고 해서 이 USB가 병렬은 아닙니다. USB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 포트의 일종으로 라고 됐습니다. 127개까지 연결한다. 핫스왑, 핫플러그인이란 말이 있죠. USB 우리가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연결을 하죠.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플러그 꼽는다. 스왑, 교체한다 라는 의미로 이 USB는 핫스왑 또는 핫플러그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USB가 직렬 포트의 일종으로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면 2번은 아까 우리가 병렬 포트는 마우스 모뎀은 직렬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IRDA 적외선 맞습니다. 그런데 케이블과 우리 리모컨 있죠. 리모컨. 케이블 연결되어 있나요? 케이블이 없습니다. IRDA는 무선입니다. 무선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라는 말이 케이블 없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맞는 말이지만 케이블과 라고 있으니까 케이블이 있다는 소리니까 1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PS2 6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프린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USB 아니면 병렬입니다. 프린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42번에는 3번이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43번 객체지향 프로그램 2013년 2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하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C++, C#, 자바. 여기 C는 객체지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라든가 포트란, 코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란 C++, C#, 자바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44번 자기 디스크. 자기 디스크 용어가 아닌 거. 자기 디스크 안에는 이런 원판이 있습니다. 이런 원판 안에 동심원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이 원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동심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 섹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피자 모양처럼 생긴 거 섹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의 모임. 이 트랙의 모임이 실린더입니다. 자, 그러면 섹터의 모임은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는 단위 섹터의 모임, 클러스터.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트랙, 섹터, 클러스터 다 맞죠? 소켓만 아닌 겁니다. 소켓. 자, 소켓. 컴퓨터 통신은 전화망과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이다. 자, 우리가 소켓 하면 서로 다른 통신을 환경을 이어준다. 자, 그 전구 있죠, 전구. 이렇게 생겨 있죠, 전구가. 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가 소켓이 있죠, 소켓. 이 소켓에다 우리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켓, 여기 안에는 전기선이 있습니다. 이 전기선. 이 전기선과 전구를 연결해주는 소켓. 즉, 서로 다른 환경을 이어주는, 전구 소켓은 전기선과 전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서로 다른 환경을 연결해주는 걸 소켓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4번에는 4번이 전혀 다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트랙의 모임, 실린더, 섹터의 모임, 클러스터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45번 PC의 각 부품을 선정할 때 메인보드, 우리가 1회 때 한번 메인보드에 관련 용어를 설명을 드렸었죠.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 했습니다. 마더보드. 엄마처럼 모든 걸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했습니다. 이 마더보드에는 CPU, 뭐 칩셋, 그 다음에 램, 그래픽카드 등등 여러 장치를 안고 있습니다. 자, CPU의 소켓과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CPU 소켓이 일치하는지, 이 마더보드에 따라서 CPU가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CPU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램도 마찬가지. 램과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램의 종류가 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핀 수가 맞는지 그 맞는 램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픽카드에 칩셋도 있습니다. 칩셋. 그런데 내장 칩셋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안에 내가 박는 게 아니라 이미 박혀 있어요. 자, 내장은 이미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들어가 박혀 있는데 뭘 또 꼽는 게, 물론 내장이 아니라 외장이라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PC에 메인보드가 있는, 메인보드가 PC 케이스에 장착이 가능한 형태인지 팩터 폼인지 그런 요소인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장 칩셋은 장착할 필요가 없는 일체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외장이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자, 45번에는 3번, 46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집니다. 그 외에 뭐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있긴 하는데, 유틸리티는 뭐 조각 모음, 화면 보기, 압축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사용자를 편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유틸리티입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컴퓨터 윈도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켜져요. 자,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응용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없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 없으면 많은 거, 스프레드, 엑셀, 워드 프로세서 없으면 시험 안 보고 좋죠. 웹브라우저 없으면 인터넷 안 하고 뭐 동영상만 보죠. 게임만 하죠. 그렇죠. 자,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유틸리티 등이 있으며,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 안에서 저장이 되죠. 특히 이 비휘발성 EEPROM, 롬이 뭐였어요? 롬은 읽기 전용 비휘발성이다. 그래서 한번 저장된 내용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워지는 롬들이 몇 개 있었죠. EEPROM, 정기적인 힘을 이용하여 어떤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는 EEPROM, 또 자외선으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는, 이가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예요. 얘는 자외선, 얘는 전기, 이런 롬의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이 EEPROM은 플래시롬의 한 형태가 이제 플래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용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으며, 모뎀이라든가 비디오 카드, 메인보드, 스카시 컨트롤러 등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 체제는 주로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이는 그런 것들이 운영 체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46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니까 07년 좀 오래된 문제죠. 이 오래된 문제들이 순환을 합니다. 순환. 이제 나오려고 또 새로 나오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보인 문제들은 또 나오는 문제들이고 과거의 문제들은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부동소수점과 고정소수점이 있습니다. 부동소수점은 실수예요. 고정소수점은 정수입니다. 정수. 자, 예를 들어서 5하고 7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2. 이런 게 고정소수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42, 7.21111 막 소수점이 막 길어져요. 이런 것들이 부동소수점입니다. 즉 실수는 소수점이 길어지죠.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수들, 너무 큰 수, 아주 작은 수, 소수점 이하까지 쭉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나 작은 수를 필요로 하는다. 자, 부동소수점 방식은 고정소수점에 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소수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고정소수점에 비해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할 때 부동소수점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소수점은 뭐 지수, 그 다음에 가수부,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거, 지수, 가수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에는 ASCII 코드, FCD 코드, 또 하나 BCD 코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 표현 방법에는 이진화 10진 코드, BCD로 8비트, 그 다음에 ASCII는 7비트, BCD는 6비트 이런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는 여기 밑에 그레이 코드가 있습니다. AD,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즉 통신에 사용되는 코드가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 그 다음에 3초가 코드, 일반적인 숫자에다가 더하기 3을 하는 코드입니다. 또 자기보수 코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레이라든가 3초가는 비가중치. 가중치가 뭐냐? 각 자릿수마다 값을 가지고 있다. 값 가짜입니다. 어떤 자리마다 값을 가지고 있는 코드. 즉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숫자로 되어 있어요. 841, 241, 84-2, -1. 각 자리마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 숫자로 된 코드들이 가중치. 따라서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문자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비키너리 코드. 비키너리 코드 하면 비키니 코드가 생각이 나요. 비키니. 그 여름에 수영장에 비키니. 그래서 비키니 코드를 연상하면 34, 24, 34 이런 숫자들을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비키너리 코드도 이런 숫자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가중치다라고 연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중치 코드는 각 자리마다 숫자로 되어 있다. 비키너리는 34, 24, 34 이런 숫자를 연상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통신에 사용된다. 3초가 코드는 주로 더하기 3을 하며 자기보수 코드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은 비가중치.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각 자리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코드로 가중치가 아니라 각 자리에 숫자도 없습니다. 그레이들은. 자, 그래서 보수도 없습니다. 보수는 3초가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소수점은 정수, 아까 정수 표현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며 표현 범위가 좁다. 5, 7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것들, 이렇게 간단한 연산에 고정소수점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겁니다. 가중치와 비가중치, 3초가 코드, 이런 그레이 코드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VCS, VCS는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화상 회의 시스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 오디오, 소리도 내야 되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서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VCS입니다. 자, 그런데 전화와 TV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뉴미디어다. 2014년 1회 때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비디오 텍스트. 자, 전화와 TV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다. 그때 텔레텍스트, 문자 다중방송, 단방향인 문자 다중방송 텔레텍스트와 함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비디오 텍스트. 자, 1번은 비디오 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쿡TV 같은 거 있었죠. 쿡TV 같은 거.
VOD, 또 MOD, 요즘에는 음악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OD 서비스도 있습니다. MOD. 뮤직 온 디맨드 해가지고. 자, VR, 가상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뭐 백화점, 서점, 터미널 등에서 무인 안내, 뭐 이렇게 보면은 길, 뭐가 어디에 있고 화면을 통해서 내가 눌러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무인 시스템입니다. 자, 키오스크. 자, 48번에 틀린 거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부팅 시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삐 이런 소리가 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삐 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는데, 부팅 시 삐 소리가 나면 CPU, 램, 그래픽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자, 이 CPU라든가 그래픽은 잘 묶여 있어요. 잘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램이 자꾸 흔들려요. CPU가 막 컴퓨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안에서 팬이 돌다 보니까 이 램이 자꾸 흔들려서 헐거워져요. 그래서 자꾸 흘렁흘렁해져서 장착이 제대로 안 돼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 8, 90%입니다. 8, 90%. 그 외에 이제 램을 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CPU나 그래픽 쪽에 의심이 되겠죠. 자, 아무튼 소리가 나는 것들은 CPU, 램, 그래픽, 그리고 실전에 거의 대부분 이 램을 꼽아다 다시 띄워주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CPU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자, 여기도 램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그래픽카드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을 하다. 1번이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프로그램 작성자가 일반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 원래는 관리자가 외부에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으나, 자, 나만 아는 길이 있죠. 사람들이 이리 다녀. 그런데 나만 아는 개구멍이 있어요. 나만 아는.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일이 들어가서 뭔가 보완을 조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개구멍, 통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관리자가 외부의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으나 이 부분을 해커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 일이 들어오는 뒷문, 백도어. 자, 게이트웨이, 뭐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준다. 방화벽 외부의 해킹을 막아준다. 자, 백도어. 현재는 백도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뒷문이에요. 개구멍.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 51번. 다음 중 근거리에 넣어 있는 컴퓨터와 이동 단말기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쌍방향으로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이런 걸 블루투스라고 하죠. 블루투스. 자, 단방향 뭐 있었죠? TV, 라디오에서 보내는 전파를 받는 거. 양방향 통신, 전화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그 다음에 반이중도 있었어요. 반이중. 기억나시나요? 반이중 뭐 있어요? 무전기. 그 다음에 팩스. 왔다 갔다는 되지만 동시에는 안 된다. 양방향은 왔다 갔다 동시에 된다. 전화기, 핸드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현재는 근거리 간에 통신할 수 있는, 무선으로 통결할 수 있는 건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다음 중 거래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전자문서 교환,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과거에 이 전자상거래, 인터넷이 보편화,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기업 간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 상거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지금이 아닌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에 전자상거래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VLAN은 자, 랜 아시죠? 근거리 통신망 랜. 거기에 가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가상적인 기능을 가진 랜 스위치나 비동기 스위치를 사용해 물리적인 배선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에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보내는 패킷이 전달되는 범위를 임으로 나누는데, 자, 인트라넷, 엑스트라넷도 과거에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 인트라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내부를 벗어나서 고객, 협력사, 그리고 회사의 외부에 인가된 사람까지 공유할 수 있는 게 엑스트라넷. 자, 그래서 기업 외부까지 연결되는 건 엑스트라넷,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건 인트라넷. 자, 현재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도 신유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RGB 모드.
자, RGB 모드가 있고 CMI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CMYK 모드가 되겠죠. 자, RGB 모드는 주로 모니터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모니터. 자, CMI는 인쇄에서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자,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이 레드, 그린, 블루를 다 더하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 점점 밝아지는 거죠. 명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산혼합이라고 합니다. 가산혼합. 자, CMI는 생료의 삼원색으로 혼합 시 전부 다 합치면 K, 블랙이 됩니다. 검정색. 그래서 검정색은 명도가 가장 낮게 되며 이 감산혼합,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감산혼합이 되는 겁니다. 자, RGB, TV, 컴퓨터, 모니터 등과 같은 빛을 이용하는, 자, 그래서 이 RGB가 빛의 삼원색이 되는 거죠. 자, 빛을 이용하는 장치에 이용되고 R, 레드, 그린, 블루 각각 1바이트, 즉 각각 8비트라는 거죠. 8비트. 그래서 2의 8승은 256색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56 다 더하면 1600만 정도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하여 색을 혼합할수록 명도가 가까운 0, 명도가 0은 검정입니다. 명도가 0. 자, 우리는 RGB를 다 더하면 명도가 10, 가장 높은 색이 10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되는데 밝아지기 때문에 감산이 아니라 가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산. 자, 여기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다 더하면 흰색이 나오는 가산혼합이다 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53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멀티미디어 기술. 멀티미디어란 음악, 영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텍스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보안이 된다고 해서 이런 음악들이 좋아지나요? 보안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지영상, 이미지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컴퓨터의 보안과는 멀티미디어 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55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자, 인터넷상의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인터넷 기능이 있는 모든 IT 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컴퓨팅 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해주는 기술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한다. 그 외에 이제 모바일은 휴대용 PC 등을 이용하여 외출, 밖에 나가서도 집에 있는 것처럼 손쉽게 컴퓨터를 다루는 걸 말하는 거고, 분산 컴퓨팅,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처리 능력을 이용하여 거대한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딩 컴퓨팅, 자,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을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는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컴퓨팅도 과거에 출제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자, 문제 내용들 클라우딩, 그 다음에 여기 그리딩, 그 외에도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번에 클라우딩 컴퓨팅이 되겠고, 56번.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순서가 되겠어요. 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먼저 분석을, 내가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떤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건지 흐름도를 만들어 봐야 돼요. 순서도를. 그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코딩,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죠, 여기가.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실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검사가 끝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 테스트에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로 나뉘어집니다. 알파 테스트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몇몇 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테스트가 끝나면 좀 더 많은 사람,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물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라든가 일부 유저들을 통해서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실행한다는 건 상용화를 한다는 겁니다. 상용화. 실제 판매를 들어가겠죠. 판매가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패치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문서화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MOV, 애플사에서 개발한 방식이다. 미디, 자, 웨이브는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효과음 등을 저장하지만 이 미디는 실제 어떤 음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음의 특색을 기호로 저장한다라고 앞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이해된가? 자, 그래서 용량은 웨이브가 가장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디는 웨이브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p3 음악이죠, 음악. 자, mpeg-1을 mpeg-1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자, mp3는 mpeg-1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오디오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WMV, 또 ASF 이런 것들은 스트리밍이 지원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AVI, 보통 AVI 파일을 WMV로 변환해서 웹상에 올려주는데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 WMV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58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사의 부작용으로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디스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를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구토 현상, 즉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보면서 작업하는 병들입니다.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또는 뭐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오랫동안 이용하면 생기는 증후군, 신드롬,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신드롬이 증후군입니다. 여기 신드롬, 일련의 증상, 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고, 뭐 갈라파고스, 섬 아닌가요? 섬? 자, 테크노 스트레스, NIH 증후군 이런 것들도 신드롬이 증후군이에요. 신드롬이.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신드롬,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자국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제품인데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도 굳이 자기 나라 안에서만 개발을 하고 자기 나라 안에서만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테크노 스트레스, 첨단화 사회, 요즘 진짜 모든 이런 용어들도 새롭게 많이 나오죠. 이런 첨단 기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세대 차이 난다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몰라? 세대 차이 나는 그런 첨단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기는 인간적 정신 스트레스를 테크노가 기술이죠. 테크노 스트레스. 그 다음에 NIH, Not Invented Here, 여기서 발명하지 않았다, 개발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직접 개발하지 않은 기술이나 연구 성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뭔가 누군가가 딱 만들어서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 이런 거 인정 안 해? 어떤 그런 배타적 태도, 배타적 문화 태도를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NIH. 자, 59번. 해킹의 유형에서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다 패킷을 패킷을 몰래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를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했습니다. 스니핑. 스푸핑, 위장하는 거죠. 신뢰성 있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변조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자, 위장을 하는 거.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행태들입니다. 훅. 자, 훅스는 가짜 컴퓨터 바이러스로 악성 코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도 아니면서 바이러스로 위장해 있는 거. 허세라고 하죠. 허세. 자,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위장하여 행동하는 것들을 훅스라고 합니다. 자, 드로퍼. 컴퓨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이러스 혹은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드로퍼라고 합니다. 자기 복제 기능은 없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바이러스의 한 형태가 드로퍼라는 거. 자, 마지막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OSI 7계층. 자, OSI 7계층 지난 회차에도 나왔었죠.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물대내 여기까지가 하위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인 하위 계층의 물리 계층부터 해서 물대내 전 몇 표? 3표. 오케이. 자, 물대내 전세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각 계층별 장비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물리 계층은 리피터. 자,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징을 정의한 물리 계층에서는 리피터, 신호 재생기, 신호 증폭기였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오류의 발견과 수정을 한다. 주로 브릿지. 브릿지는 이 리피터의 기능도 일부 제공을 하고 단순 경로도 제공했습니다. 브릿지. 자, 그 어떤 그 근거리 통신 랜 간의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해주는 게 브릿지였죠.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주는 라우터가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회 때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이 세 개의 장비에 대해 각각 계층,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전송 계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게 실제 전송을 하죠. 전송. 그런데 어떤 데이터?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들만 전송을 하는 게 전송 계층이라는 겁니다. 자, 세션 계층은 메시지 전송 과정을 우리는 대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 기능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전에 설정한 동기점, 어떤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까지는 복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세션 계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계층. 표현 계층은 암호화, 압축, 데이터 표현, 이런 표준화 같은 기능들을, 특히 암호화, 압축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표현 계층은 다른 시험에서도 일부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또 이 표현 계층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세션 같은 것들은 거의 출제가 한 번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같은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계층에 관련된 문제를 또 벗어나서 프로토콜들의 연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송 계층에는 아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TCP와 UDP가 있습니다. TCP와 UDP.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라우터 관련 네트워크 계층에는 IP, ARP, ICMP. 자, 컨트롤 메시지를 뭐 보내고 제어하며 2회 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네트워크 관련 계층, 그리고 이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토콜들은 전부 다 응용 계층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TCP, UDP는 전송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는 IP, 주로 네트워크는 IP들이 들어있습니다. IP, ICMP, 뭐 ARP, RARP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토콜들, 뭐 아까 우리가 메일을 수신하는 팝이 있었죠. 메일을 보내는 SMTP,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FTP, 원격 접속하는 텔넷, 그 다음에 HTTP, 웹문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갈 때 HTTP 들어가죠. 이런 대부분들은 전부 다 응용 계층에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토콜 관련은 전송 네트워크 응용 3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60번에 틀린 거는 1번이 되겠고, 그 외에 OSI 7계층 순서, 그리고 각 계층별 장비들, 또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워드에서는 신유형의 문제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련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2015년 기출문제가 나오면 따끈따끈하게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한방학벽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열공하시고 꼭 한방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5년 기대하시고 나중에 기대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